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전지적 부자 시점. 좀 제목이 뭐랄까, 어, 자만심이 좀 많다고 느껴지죠?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이 책의 저자는 폴 게티라고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법, 부자가 되려면 벌어야 돼요. 그리고 쓰는 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흑수저는 아니에요. 금수저인데, 근데 하루 일당 2불인가 3불짜리 자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석유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석유에서 성공을 했는지 그 비결은 현장 집중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폴 게티예요. 19세기 말에 미국 출생이고 조지 게티가 정말 소위 말하는 흑수저죠. 빈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석유 사업에도 성공한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폴 게티는 일당의 산불이었네요. 아버지 일을 도와서 16살부터 일을 하긴 했는데 뭐 전무나 뭐 사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자벽부, 석유 현장 시추 현장에서 자벽부로 시작을 했고 일당도 뭐 다른 자벽부랑 똑같았겠죠. 하지만 57년도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60년 좀 넘었죠.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리고 또 그 10년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된 비결은 간단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한데 검소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워낙 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손자를 유괴를 했거든요. 근데 몸값을 거절해요. 이거는 어디죠? 테러범하고 협상을 안 하는 그런 전략하고 똑같은데 한 번 주면 계속 달랄 건데 손자 한 명을 유기해서 돌을 주면 다른 손자들도 다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소위 말하는 유괴 사업이 돈이 안 되게 하려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도 나오는데 영화도 보세요. 재밌어요. 그 손자 유괴 사건. 이 사람은 검소하고 근면하긴 했지만 수집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거를 박물관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미술기관을 성립해서 폴게티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폴게티 박물관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어찌 보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 거죠.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하면 유정 임차권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6살부터 막노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사실 돈 벌었다기보다는 지혜를 아버지한테 습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버지는 오너고 자기는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서 옆에서 배울 수도 있고 오너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6년 만에 유정 임차권을 획득을 합니다. 근데 유정 임차권은 그 경매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부자였긴 하지만 아버지한테 도움 받은 게 없거든요. 물론 지식은 받았겠죠. 그래서 자본 경력이 없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 활용한 방법이 대형은행 대리인을 활용을 했어요. 대형은행은 돈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찰하는 거 보고 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헐값에 500불이라는 헐값에 임차권을 획득한 게 첫 사업으로의 시작이었고 이렇게 쭉 확대해 나가다가 대공황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뭐죠? 상속세도 내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속세 내고 뭐 아버지한테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어머니가 받았고 50만 불인가? 물론 50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재산에서는 아주 작은 돈이죠. 그것만 받았는데 그때 저평가 석유주를 매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팔려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석유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값이 현금 흐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싸다. 그래서 샀대요. 물론 뭐 다 산 건 아니고 자본이 제한돼 있겠죠. 그래서 석유 쪽은 수요가 꾸준하죠. 경쟁,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높은 그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했는데
뒤에 나오지만 뒤에 나온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사기도 하고 혹은 모회사가 더 쌀 수도 있겠죠. 모회사에 뭐 경영권을 가지면은 자회사 보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조회사, 조회사의 경영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서평가 석유주의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안 냈다는 건 아니고 납세를 최대한 이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전에도 전쟁 중에도 수요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중동에서 채굴을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만에 130억 배럴을 찾아서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자,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 집중이죠. 현장 근무를 처음 16살 때 현장에서 시작을 했고 사장이 돼서도 다른 데는 사장이 현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복지, 인부들의 복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폴게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같이 하니까 시추 인부들이 좋아하죠, 동료로서.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시추를 할 수 있어서 경쟁력을 가졌고, 그리고 옆에 바로 시추 인부가 있기 때문에 현장 지식을, 어, 많은 현장 지식을 가진 시추 인부들한테 직접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서 걸러지죠. 그래서 뭐 아주 작은 유정 같은 경우 땅이 작으면은 그 시추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기 현장 인부가 낸 아이디어 가지고 하고 그 통로도 아주 되게 좁았는데 거기에는 철로를 건설해 가지고 철로를 연결을 하고 이거를 삼국지에도 목유유마라는 거를 그 제갈공명이 발명을 하죠. 그 다리 하나, 그러니까 바퀴 하나인 그런 왜냐하면 거기도 총나라가 원래 그 교통 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다니기도 좀 어려운 길 그런 데서는 사실 수레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퀴가 두 개가 아닌 하나인 거를 썼었죠. 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가 두 개가 아니고 철로 하나, 모노레일이죠. 그걸 활용을 해서 남들은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쌌겠죠. 그런 걸 했고 100만 불을 10년 안에 달성하겠다 그랬는데 6년 만에 달성을 해서 은퇴를 하죠. 근데 놀다 보니까 노는 게 재미없어서 다시 은퇴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합을 하겠죠. 이 젊은 친구가 막 올라오니까 담합하는 것도 이제 최대 회사 그때 쉘 소유가 최대였는데 쉘은 담합을 안 했대요.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 왔을 때 면담을 해서 돌파를 하고 최초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인수합병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게티 같은 경우는 시추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스트림 쪽인데 그러면 다운스트림 쪽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다운스트림이 강한 회사, 규모는 훨씬 더 크고 다운스트림이 더 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수직 계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복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절됐어요. 뭐 시력인지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해군에 다시 또 2차 대전이 났을 때 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해군 장관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조종사로서 근무하는 것보다 차라리 항공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회사 중에 항공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경영을 잘해서 항공기 많이 제작하는 게 애국하는 거다 그래서 항공기를 제작을 해서 어, 2차 세계대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441번에 정리됐고요. 폴 게티는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검소하고 현장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번 돈을 잘 쓰고 그런 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